정선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회의가 무기한 연기돼 곤돌라 시설의 존치 여부 결정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선지원 후 추첨제가 시행되는데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빚어질지 관심입니다. 강릉시가 도심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읍면에는 마실버스를 확대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체계를 크게 개편했습니다.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속초시는 1등급을 받은 반면 동해시와 정선구는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내일 개최 예정이던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시설의 존치 여부를 결정짓는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협의회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산림청과 강원도, 정선군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서인데 가리왕산 복원 여부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알파인 경기가 열렸던 가리왕산에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가동을 멈춘 곤돌라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가리왕산 복원이냐 존치냐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시작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회의는 강원도와 정선군 그리고 산림청의 입장 차이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곤돌라 시설의 존치를 요구하는 강원도와 정선군에 맞서 산림청은 전면 복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제10차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고 한 번 더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또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리왕산 복원에 대한 결정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선군과 군민들은 알파인 스키장의 곤돌라 등 일부 시설을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습니다. 전체 다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거든요. 곤돌라만이라도 존치를 해달라는 거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존치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선 주민들은 산림 복원으로 결정된다면 진입 도로 폐쇄 등 무기한 강경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가리왕산의 복원과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협의회가 아직 진행 중이어가지고 확정이 안 돼서 아직 복원을 위한 예산이나 이런 건 아직 편성된 건 없고요. 협의회가 이제 마무리되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올림픽 당시 테스트 이벤트를 포함해 단 20일간만 사용됐던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건설에만 2천억 원이 투입됐고 복원에도 2천억 원 이상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고교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중3 학생들의 원서 작성과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선지원 후 추첨제가 처음 도입됐는데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빚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중학교 3학년 교무실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1대1 상담을 하며 원서 쓰기에 한창입니다. 일반계 고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인데 올해는 선지원 후 추첨제가 도입돼 원하는 학교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추첨했던 기존과 달리 학교별로 정원의 절반은 지원자 중에 추첨에 선발하고 남은 인원은 이미 배정하는데 이때 등교 시간이 50분이 넘는 학교 2곳까지 배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하는 게 교통이더라고요. 일단은 다른 학군 이런 거는 강릉은 아직 많이 배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쏠림 현상도 많이 없어지고요. 강원도 교육청은 원거리 배정 불만이나 학교 선택권 제한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실제 배정 결과가 나온 뒤 희망학교 진학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강릉의 경우 희망학교 진학 비율이 기존 52%에서 75%로 상승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학교별로 어떤 불만 요인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일부 학교 쏠림 현상 등 우려에 대해서도 원서 접수가 끝나는 13일 오후 결과를 취합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 춘천, 원주 일반계 고교 신입생 모집 정원은 5,400여 명으로 내년 1월 8일 합격자를 발표한 뒤 1월 17일 배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역 간 유치 논쟁 등을 이유로 논의가 보류된 강원도청 신축 이전이 내년 7월부터 재논의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청사 신축 계획을 내년 7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도는 춘천 내 이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부지 물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1년간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벌이고 중앙투자심사와 입찰 등을 거쳐 2022년 7월 설계에 들어가 2024년 여름에는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옥계면에 이어 연곡과 사천에도 마실버스를 도입하고 도심에는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환승센터 위치에 대한 불만이 있어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지난 8월 옥계면에 이어 영곡면과 사천면에도 마실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사천과 영곡 지역 마을 주민들은 15인승 마실버스를 타고 사천 모래내 행복센터와 연곡 면사무소까지와 볼일을 보게 됩니다. 시내나 주문진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300번대 노선 버스로 환승하면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촌 지역 버스 노선이 줄어들자 강릉시가 버스 회사에 차량 구매와 위탁 운영비를 지원하며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제 노선 개편과 함께 이제 그 읍면 지역에는 그 어떤 이제 환승 이제 지관선 체계로 주되게 운영하면서 강릉시 도심에는 강릉역을 출발해 신영극장, 터미널, 유천과 소를 지구를 거쳐 다시 강릉역으로 순환하는 233, 234번 버스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도심을 순환하는 버스도 10분에 한 대씩 운영됩니다. 다만 사천면의 상당수 주민들은 환승센터를 주민들의 생활 거점 지역인 사천 면사무소 인근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여기다 갖다 내려놓으니 거기까지 걸어가서 볼일 봐야 되고 하다못해 뭐 마트에서 물건을 사도 저같이 이렇게 가방에다 짊어지고 와야 되고 들고 와야 되고. 시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불편해서 면사무소 앞쪽에다가 환승을 아주 별도로 만들어갖고 승하차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이 지금. 강릉시는 내년에 모든 면단위 지역으로 마실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실버스를 도입하면 기존 벽지 노선 보조금에 비해 연간 운영비가 7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속초시는 청렴도 1등급을 기록해 좋은 평가를 받았고 동해시와 정선군, 횡성군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강원도는 지난해보다 한 등급이 떨어져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3번째로 하위권에 속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반면 강원도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도교육청이 결탁을 막기 위해 공사 계약과 관련한 관계자 접촉 지침서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청렴 정책을 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군에서는 속초시가 3등급 뛰어올라 1등급을 기록해 도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시는 모두 3등급에 그쳤고 양양군과 홍천군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해시와 정선군은 3등급이 떨어져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횡성군도 지난해와 똑같은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던 강원랜드는 올해도 4등급으로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시민들과 공직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감안해 산정된 결과입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들의 부패 경험이 줄면서 3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기부품을 손질해서 되판 이익금으로 자선 활동을 하는 곳인데요. 기부 물품의 절반 정도는 못 쓰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정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주시 판부면의 한 기부 물품 분류센터. 새 물건과 다름없어 방문객들에게 금세 팔려나가는 기증품도 있는가 하면 지난달에 기부품으로 들어온 이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1월로 상품 가치조차 없는 물건입니다. 손으로 집자 바로 산산조각 나버리는 접시도 있는가 하면 일부 부품이 빠져 있어 아예 사용이 불가한 운동기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묻은 옷과 가방, 굽과 가죽이 달아버린 신발 등
이곳은 시민들이 기부한 물품을 한데 모아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곳입니다. 폐기품으로 분류된 물건들이 담긴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강원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버려진 폐기량은 42%에서 61% 수준으로 전체 기증량의 절반에 달합니다. 저희가 보통은 한 50% 정도는 저희가 이제 폐기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분류하는데 활동전사님들이나 여기 이제 상근하는 이제 직원분들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폐기와 재활용 여부에 상관없이 기증품 개수에 비례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다 보니 못 쓰는 기부품이 줄지 않고 결국 폐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시트처럼 큰 부피를 차지하는 물건들은 따로 포대자루나 규격에 맞는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제도를 변경하는 등의 제도 보완에 앞서 시민들의 성숙한 기부 문화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강릉시가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벌입니다. 강릉시는 1억 500여만 원을 들여 죽헌동과 대전동, 옥계면, 남양리 등 태풍 피해가 발생한 5곳에서 도로 범면과 석축 복구, 파손된 자전거 도로 복구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3,800여만 원을 들여 이달 말까지 남항진 해변 일대에서 나뭇가지와 스티로폼, 침적 쓰레기 등 121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속초문화재단이 내년 2월쯤 설립될 예정입니다. 속초시는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사 5명과 감사 1명 등 임원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또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는 사무국장과 팀장, 팀원 등 직원 6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속초시는 5억 1천만 원을 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올해 고성 명태 통일축제를 찾은 방문객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 고성 통일 명태축제 결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열린 제21회 고성 명태 통일축제를 찾은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72%인 12만 1,749명이 감소한 46,793명으로 평균 60.9시간을 체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직접 경제 효과는 43억 4,838만 원이며 생산 소득 유발 파급 효과는 7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 방문객이 급감한 것은 방문객 집계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실측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양양군이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농촌형 교통 모델인 마을버스를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강릉 주문진읍 향오리에서 현남면 상월천리, 향오리에서 견불리, 죽정자리를 오가는 2개 노선이 운영에 들어갔고 이달 말에는 서면 갈천 노선에 1대가 운영됩니다. 현남면 2개 노선 마을버스는 성인 기준 이용요금이 1,000원으로 강릉시와 환승체계 구축을 논의 중이고 갈천 노선 마을버스 요금은 1,400원입니다. 태백시와 석탄공사가 장성광업소의 유휴자산을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태백시와 석탄공사는 오늘 석탄공사 본사에서 가진 협약식에서 장성광업소 독신자 합숙소를 도시재생센터 사무공간과 청년 일자리 창출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태백시에 매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기관은 또 장성광업소의 유휴 자산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필요할 경우 임대나 매각의 방식으로 태백시에 제공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강릉 관노가면극을 포함한 우리나라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에 도전합니다. 우리나라 탈춤은 가무와 연극 성격을 모두 지녔고 부조리한 사회 문제를 해학과 풍자로 공론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탈춤은 제13호 강릉 단오제의 관노가면극을 비롯해 제2호 양주 별산대놀이, 제6호 통영 오광대 등 13건이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 세척 소독 시설이 양양군에 마련됐습니다. 양양군 현남면 직영리 거점 세척 소독 시설은 지난 4월부터 모두 6억 1,300만 원을 들여 222제곱미터 규모의 조작실과 기계실, 차단식 방역실 등을 갖췄습니다.
양양군 거점 세척 소독 시설은 국도 7호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가축 관련 차량과 인력을 집중 소독하는데 현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2명씩 조를 이뤄 3교대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해 중부연안 속초 남동쪽 10km 해역에 장기간 퇴적 현상으로 인한 해저 협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 8월부터 동해 중부연안 해저면의 지층을 조사한 결과 속초시 연안 수심 80m에서 700m에 길이 23km, 최대 폭 1.5km의 해저 협곡이 침식과 퇴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